70년 만의 약속. 여러분, 혹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90세 할머니의 실화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작은 버스 정류장, 여기서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순덕 할머니가 나타나시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는 이 외진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시죠. 버스기사 김태수 씨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도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여름 폭염에도 말입니다. 태수 씨가 버스 창문을 내리고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안 오시네요. 내일 다시 올게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치매 걸리셨나 봐. 저런 헛된 기다림을 언제까지 하실 거야.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마음에 가끔 따뜻한 어묵 국물을 갖다 드렸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고맙지만 영수 씨가 오면 함께 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태수 씨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영수 씨가 누굴까? 왜 이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까?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지키고 계신 약속이 무려 70년 전에 만든 약속이라는 걸 말입니다. 드디어 태수 씨가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버스 운행을 마치고 할머니께 직접 다가갔거든요. 할머니, 혹시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할머니는 태수 씨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놀랍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영수 씨요. 박영수 씨와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태수 씨는 언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950년 11월 15일이요. 그때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1950년이면 무려 70년 전입니다. 태수 씨는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전혀 농담하시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그게 70년 전인데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기다려야죠. 영수 씨가 얼마나 미안해 하실까요? 저는 괜찮아요. 기다리는 거 전혀 힘들지 않아요. 태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치매 증상처럼 보이는데 할머니는 1950년의 일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심지어 날짜까지 정확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영수 씨가 어떤 분이세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갑자기 반짝임이 생겼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져요. 그리고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태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70년 전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박영수라는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태수 씨는 결국 할머니의 가족을 찾기로 했습니다. 동네 이장님께 여쭤보니 할머니의 딸 미영 씨 연락처를 알려주시더군요. 태수 씨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미영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가 또 그러셨군요. 요즘 들어 자꾸 옛날 얘기만 하세요. 박영수 씨 이야기도 맨날 하시고요. 태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박영수 씨가 실제 인물이에요? 미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젊은 시절 첫사랑이셨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된 일이거든요. 다음 날 미영 씨가 할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영수 씨가 오는데 어떻게 가요?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결국 미영 씨가 그 자리에서 엄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950년 19살이던 순덕 씨는 같은 마을에 살던 20살 청년 박영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영수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갑작스럽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영수는 군에 징집되어야 했죠. 떠나는 날 영수는 순덕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덕아,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그리고 이 버스 정류장을 가리키며 약속했어요. 여기서 만나자. 1962년 11월 15일 오후 3시에. 하지만 영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사했다는 소식도 포로가 됐다는 소식도 없었어요. 그냥 연락이 끊겼을 뿐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2년을 기다렸지만 영수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미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하셨어요. 치매가 시작되면서 최근 기억은 사라지는데 젊은 시절 기억만 더 선명해지신 거예요.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할머니 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떡볶이 가게 김순자 아주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할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영수 씨 오실 때까지 몸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처음엔 거절하시던 할머니도 이제는 고맙게 받으셨어요. 문구점 아저씨는 할머니가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서서 기다리시면 다리 아프실 텐데 이거라도 쓰세요. 할머니는 깍듯이 인사하며 영수 씨 오시면 함께 고마움 전해드릴게요라고 하셨죠. 동네 아이들도 할머니를 응원했습니다. 초등학생 지민이는 학교 끝나고 할머니께 달려와서 할머니, 오늘도 영수 할아버지 오실 거예요. 라고 외쳤어요. 할머니는 지민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럼요. 우리 지민이가 응원해주니까 분명 오실 거예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버스기사 태수 씨에게 나타났습니다. 태수 씨는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운행 시간을 조금씩 조정했거든요. 원래는 오후 3시 5분에 지나가던 버스를 3시 정각에 맞춰서 운행했습니다. 할머니와 짧게라도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였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태수 씨가 창문을 내리고 인사하면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영수 씨가 조금 늦으시네요. 길이 막히나 봐요라고 답하셨습니다. 태수 씨는 그럼 내일 꼭 오실 거예요 라고 대답해드렸죠. 마을 전체가 할머니의 순수한 기다림에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한 할머니의 70년 된 약속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거예요. 태수 씨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박영수 씨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령 돌아가셨더라도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려드려야 할머니가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것 같았어요. 태수 씨는 먼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박영수, 1950년 6.25 전쟁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연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기사를 써주실 수 있나요? 기자님이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일주일 후 70년 된 약속을 지키는 할머니, 박영수 씨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사연이 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사흘 만에 신문사로 전화가 온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의 노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박영수입니다. 기사를 봤는데 혹시 이순덕 씨 말인가요? 키가 작고 웃을 때 보조개가 있는? 태수 씨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박영수 씨가 살아계신 거예요. 태수 씨가 즉시 영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91세가 된 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70년 전 그 청년 같았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서 2년간 병원에 있었어요. 퇴원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순덕이는 이미 결혼한 후였더군요. 저도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평생 그 약속을 잊을 수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70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순덕이가 치매에 걸렸다면서요?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하지만 태수 씨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자 할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순덕이가 매일 기다리고 있다고요? 70년 동안?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가 가야죠. 약속을 지켜야죠.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재회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떡볶이 가게 순자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잔뜩 만들어서 대접해야겠어요 라고 했고, 문구점 아저씨는 버스 정류장을 예쁘게 꾸며드려야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동네 아이들이었어요. 지민이와 친구들이 용돈을 모아서 코스모스 꽃씨를 샀거든요. 할머니가 예쁜 꽃밭에서 영수 할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버스 정류장 주변에 정성스럽게 꽃을 심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도 준비하셨어요. 70년 전 입었던 것과 비슷한 정장을 새로 맞추시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순덕이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되니까요. 재회 날짜는 2022년 11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정확히 70년 후였거든요. 마을 전체가 이날을 기다렸어요. 태수 씨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신문사 기자님도 취재를 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영수 할아버지를 알아보실까 하는 거였습니다. 치매 때문에 최근 일들은 기억 못 하시는데 70년 전 모습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할아버지를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70년 만에 지켜지는 약속의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을 입고 버스 정류장에 나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래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신 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후 2시 50분 택시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췄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리시는 분이 바로 영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정장 깃을 정리하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영수 할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멀리 바라보고 계시다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할아버지를 보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영수 씨.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도 빨리 걸으려고 하시다가 지팡이를 놓칠 뻔하셨어요. 두 분이 서로를 향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니 마을 사람들 모두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 씨 늦었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제 만나기로 한 약속에 조금 늦은 것처럼 말이에요. 영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순덕아. 길이 좀 막혔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영수 씨가 꼭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때 태수 씨가 버스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 영수 할아버지가 오셨네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답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오셨어요. 70년 만에 지켜진 약속,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혼자 기다리지 않으세요. 영수 할아버지도 매일 오후 3시에 버스 정류장에 나오시거든요. 신기한 건 할머니의 치매 때문에 매일 만나는 게 새로운 만남처럼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걸 기억 못 하시니까 영수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영수 씨가 드디어 오셨네요. 라고 기뻐하십니다. 영수 할아버지도 이제 이해하셨어요. 순덕이에게는 매일이 우리가 처음 만나는 날이구나. 그럼 매일 새롭게 사랑하면 되겠네. 할아버지는 매일 꽃 한 송이씩 가져오셔서 할머니께 드립니다. 버스기사 태수 씨는 이제 이 광경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창문을 내리고 인사하면 두 분이 함께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매일 두 분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시고 문구점 아저씨는 두 분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의 요정이라고 부르며 인사드려요. 이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넘어 전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버스 정류장을 찾아와서 두 분을 만나보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저희도 저런 사랑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가장 감동적인 건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지역 어르신들이 연락을 해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태수 씨는 이제 사랑 찾기 도우미가 되셨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순덕이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저도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니까 매일이 감사해요. 할머니는 오늘도 말씀하세요. 영수 씨, 내일도 또 올 거죠? 할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당연하죠. 이제 매일 올 거예요. 이 버스 정류장은 이제 기적의 정류장이라고 불립니다. 진짜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지켜지고 진짜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준 곳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 소중한 약속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꼭 지키세요. 진짜 사랑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